네, 안녕하세요. 8월 16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과 원유는 안정권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CPI가 2%대에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하락을 하면서 기존에 계속 이제 나왔던 고용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7월 소매 판매까지 급증을 하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게 보였었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기존에 나왔던 안 좋았던 것들 있잖아요. 뭐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고용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소비에 관련된 소매 판매, 이것들이 전부 다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CPI가 2% 진입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지수는 사실 별다른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일단 고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런 것과, 그런 다음에 미국인들의 소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출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지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의 경기 침체 가능성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버블론도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갈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올라간다라고 해도 계속해서 조금 주의를 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말씀드린 대로 양호한 경제 데이터에 의해 상승이 나왔다. 네, 거기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미국판 올리브영, 이제 화장품 체인이죠. 이곳에다가 신규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 9월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진 않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B컷 0.5% 인하가 있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내용을 보면은 구글 제미나이가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구글보다 선점을 하면서 좀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월 19.9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만원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3분기 때 이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3분기 실적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냐, 이게 다음번 실적 때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익성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락이 나올 때도 AI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이 유료 서비스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지금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나 이런 반도체 기업들도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려면 수익이 함께 받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겠냐, 이걸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픈 AI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대중적으로 사용이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3분기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제 본격적으로 AI 투자를 했던 거에 대한 회수가 어느 정도씩 진행이 될 건데, 이 회수가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행이 될 거냐, 이걸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다 상승이 나왔고, 거기다 뭐 테슬라 할 거 없이 전부 다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지수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거의 V자 형태까지 올라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위로 뚫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바로 가기보다는 엔비디아가 이번 달 말에 실적 발표 이후에 컨콜을 하잖아요. 거기서 과연 하반기에 어떤 내용을 내도는 거냐, 그 다음에 AI 관련된 섹터 내에서의 흐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추가 상승 여부가 그때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보시면은 오늘 미국장 영향 때문에 엔비디아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종목도 거의 급등이 나오면서 사실상 처음에 이제 하락을 강하게 맞았던 구간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V자에 가깝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 이제 차트를 봐서는 사실 V자가 나오기 쉽지 않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월 달까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현금 비중을 50%는 유지를 하면서 나머지 자금 갖다가 순환매를 이용하는 형식의 매매를 하시는 게 그래도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HO가 엠폭스 국제보건 비상상태를 재선포했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오늘 관련주들 좀 강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주가 이것 때문에 조금 수급이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 지수가 21선을 이렇게 돌파를 갭을 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와줘야지 오히려 좀 더 안전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갭도 있지만 이때도 갭이 있잖아요. 연속적으로 올라갈 때 갭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갭을 메워야 된다. 이게 저번에 떨어질 때 이 갭이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갭을 어느 정도 메우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반대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계속 올라가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갭은 다시 메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의 가능성에 대해서 가지고 어느 정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매 추이를 보시면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존까지는 그렇게 매수 규모가 크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말씀을 드릴 때 아직까지 별다른 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조 2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한 9천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엠폭스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금요일 마감이 됐는데 보시면 사실 이렇게 끝났다는 건 주봉상으로 거의 최고점에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저번에 이제 마무리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랫골이 길게 단 형태에서 바로 윗골이 없이 강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려면 사실 이번 주에 조금 하락이 맞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렇게 위로 당겨질 거를 보고 계속 투자를 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8월달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심한다는 게 다시 이 아래 구간까지 내려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는 워낙 강력하게 하락이 말도 안 되게 나왔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최소한 이 갭 구간 한 2550포인트 이 구간이나 아니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0에서 60포인트 구간, 이 정도 갭은 메워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투자하실 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네, 그러면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